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감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뇌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타인의 얼굴을 보여줬을 때보다 자기 얼굴을 보여줬을 때 훨씬 강한 반응이 도출되긴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긍정적인 종류의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일을 가진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콘텐츠는 다름 아닌 자뻑의 뇌과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심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나르시수스, 그리스어로는 나르키수스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주인공으로부터 기인했는데요. 되게 잘생긴 젊은 청년이었는데 간신들, 님프들, 사랑한다고 구애를 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결국 연못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에만 빠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어느 순간 꽃이 되어버렸다. 이런 신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가?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심해지면 NP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해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레벨까지 가려면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돼야 되는가? 실제로 국제적인 질병 진단 기준이 있어요.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중에 5개 이상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2. 무한한 성공, 권력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집착한다. 3.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특별하거나 아주 상류층의 사람들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다. 과도한 찬사를 요구한다. 특권의식을 가진다. 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감정 이익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타인들이 늘 자신에 대해서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자, 물론 이 9가지를 가지고 스스로 진단했을 때 나 다 해당이 돼. 이러면 한번 병원을 찾아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진단은 물론 의사만 내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심리학, 정신과 그리고 뇌과학에서 이 나르시시즘을 지난 몇십 년 동안 봐왔을 때 특정 종류의 2가지 패턴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란디오즈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웅대한, 거창한 나르시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을 떠올릴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따르면은 너희가 잘 될 텐데 왜 내 말을 따르지 않아? 그리고 나는 특별하니까 미안하지만 난 특별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대부분 이 사람들의 경우는요, 실제로 외모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만나면 재밌고 성격이 좋은 사람인 경우도 많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인기도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자기 자신의 업적을 과대포장하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뭔가 다 같이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거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번째 종류의 나르시시즘은 뭐냐면 상처받기 쉬운 나르시시즘, vulnerable narcissism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나르시시즘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기를 원하냐 하면은 누군가가 우연히 툭 발견해서 이거 네가 했어? 내가 했지. 우와, 어떻게 이런 걸 했어? 라고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골방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나의 취향이란, 나는 이렇게 지식이 많은데 세상에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혼자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종류의 나르시시즘인 거죠. 자, 정리해보면 웅대한 나르시시즘과 상처받기 쉬운 나르시시즘이 둘 다 있고요. 이 2가지가 합쳐진 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에 가고 있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감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외로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되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내가 남보다 잘났다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면에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사실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가와 내가 어떤 존재를 보여야 되는가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마스크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실제로는 내가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연약하고 취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난 뛰어난 존재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 모델이 심리학에서도 오래 얘기가 되긴 했는데요. 심리학과 정신과 쪽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니야,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제로도 자뻑,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감 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데 열어봤더니 자신감 되게 낮아져 있던데, 이게 결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르시시스트 직접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내기 때문에 심리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컸는데, 여기에 뇌과학이 들어옵니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의 뇌는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가 들여다보는 거죠. 실제로 2015년도에 나르시시스트들의 뇌를 연구한 실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이제 세다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겠죠. 왜? 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안 좋아해도 나를 몰라주는 거겠지, 괜찮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fMRI라고 그래서 뇌 스캐너에 사람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사이버볼이라는 실험을 해요. 사이버볼은 뭐냐면은 이 온라인에서 공을 주고 받는 거예요. 쟤한테 주고 쟤는 얘한테 주고 공 패스하는 거죠. 근데 이 실험이 약간 설계가 사악해요. 처음에는 다 같이 공을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나만 빼고 패스하는 거예요. 공 줘! 나도 공!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공을 안 주는 거예요. 지들끼리 놀고 있어. 자, 이거를 경험할 때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떤 패턴이 관측이 되는가, 사회적 고통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서서히 따돌릴 때, 그래서 아무도 나를 봐주지도 않고 나에게 공 패스도 하지 않을 때, 이러한 따돌림을 경험할 때 뇌는 사회적 고통을 느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일반인보다 더 강한 사회적 고통을 느껴요.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는 말하죠. 뇌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받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있어요. 왜 나한테 공을 주지 않지? 자, 이런 실험이 있고요. TSST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트리어 소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관중이 있는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암산을 하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스피치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하게 시키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거든요. 자, 여기에 나르시시스트들을 넣은 거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 잘해 라고 자신감도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까 받지 않을까? 여기에서도 이들은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자, 이제 나르시시스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실험 중에 제일 최고의 실험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자기 자신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보는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이름이 왔잖아요.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뇌 안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자,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타인의 얼굴을 보여줬을 때보다 자기 얼굴을 보여줬을 때 훨씬 강한 반응이 도출되긴 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긍정적인 종류의 반응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반응들이 관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죠? 그 이유를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과장되어 있어요. 이들에게 실제로 사진으로 찍힌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은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잘생기지 않았네? 이게 약간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봤을 때 나르시시스트의 뇌가 보여지는 특징은 일관됩니다. 나 자신의 에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부풀려져 있는데 여기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평가, 면접, 내 실제 얼굴이 보여지는 것까지도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고 뭔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뇌과학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나르시시스트의 경우는 사실 인간관계가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분 주변에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좀 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밟고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걸 계속 어필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갈 때 이 사람은 상처를 입을까 입지 않을까? 전혀 고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르시시스트의 뇌랑 사이코패스의 뇌가 상당히 일치하는,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거짓말을 아무 양심의 거체가 없이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시스트가 일치하는 영역들이 있을 정도로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생각보다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최근에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흥미로운 현상도 하나 있어요. 커뮤니티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서 공동체적 자기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것도 있죠. 야, 우리 고등학교 나온 애들은 왜 이렇게 잘났냐? 야, 우리 고등학교 최고. 야,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만큼 예쁘고 잘난 사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애가 단순히 나의 존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모임이나 그룹을 과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라는 형태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을 해도 되고 뭔가 남을 밟고 올라가도 된다는 형태를 보여주는 건데, 히틀러 같은 경우도 아리아인의 우월성, 독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한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나르시시즘이 병적으로 치달았고 이것들을 공동체적으로 포장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정신의학, 마음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글을 쓰고 인정받는 권위자 토마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딸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공주, 프린세스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나 공주야. 나 공주님이니까 공주 대접을 해주세요. 근데 아빠가 너 공주 아니야. 네가 왜 공주야? 그래서 MBTI로 치면 T 아빠죠. 이게 약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공주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내 딸이고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을 내가 공주고 남들보다 훨씬 예쁘고 특별해 라는 걸 아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이에게 사랑받는다,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1등 해야지, 남들보다 나아야지 라고 하는 압박감이 병적일 수도 있는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어떠한 인간을 키워내는 걸 수도 있다. 무의식 중에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나르시시즘이 좀 강한 인물 맞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요, 제 아내가 항상 저에게 뼈 때리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조금 얼굴이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마 알쓸신잡이라고 하는 방송 시즌2의 뇌과학 박사로 나오면서일 거예요. 다 촬영 끝나고 백화점에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과학 박사님 아니에요? 라고 누가 이제 사인해주세요, 셀카 같이 찍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제 쓱 애들하고 앞으로 가버리고 저는 안녕하세요, 저 알아보셨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사인해주고 셀카 찍어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를 따라잡아서 왔죠. 근데 저 쓱 보더니 좋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알아봐주고 좋지.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딱 한 번만 해주고 다시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잘 들어. 질문 하나만 하자. 당신이 방송 나오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뭐 똑똑해지거나 무언가를 이룬 게 하나라도 더 있어? 아니 없지. 그냥 방송 나온 거고 방송 나온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지.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뭔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뭔가를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지. 더 나아지기 위한 그 뭣도 한 건 없네? 그렇지. 그래. 그러면은 방송 전이나 후나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된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막 어깨 힘들어가서 으쓱하고 뭐 된 것처럼 생각하면은 그거는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야. 조심해라. 이러고 쑥 가는 거야. 나도 좀 허세가 있었구나.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좋아했구나.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진짜 알고 있고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은 이거야 라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로마의 전 황제이기도 했던, 그리고 철학을 사랑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더 많은 신경을 쓴다.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만 있으면 될 텐데 타인의 시선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보여지고 싶어하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은 진짜 자기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